할머니가 나 지켜줬어. 7살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서는 과거의 끔찍한 진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키워요? 어머니 때문에 애가 저 모양이에요. 홈캠에 고스란히 담긴 며느리의 폭언과 모욕. 그리고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며 외면했던 아들의 비겁함. 늙은 몸으로 손주를 돌보며 온갖 구박을 참아낸 할머니를 결국 지켜낸 건 그 손주였습니다. 말 못하던 아이가 입을 연 그날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순자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뼈마디가 삐걱거렸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민준이의 아침 도시락을 싸고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순자가 거실로 고개를 내밀며 손주를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레고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식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민준이의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밥. 순자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블록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민준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밥 먹고 블록하자. 민준이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7살이면 제잘제잘 떠들 나이인데 민준이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 앞에 숟가락을 쥐어주고 반찬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지? 민준이는 대답 없이 밥을 씹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가 밥을 잘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퇴근하는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진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식탁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밥 먹여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먹이고 있어. 미영이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찬 그릇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반찬 아니에요? 미영이 시금치나물 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앞에서 물을 따르다 멈칫했습니다. 그게 아직 괜찮아서 데워서 줬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키워요. 애 배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물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에휴. 미영이 한숨을 내쉬며 반찬 그릇들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다. 미영이 민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숟가락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목소리 안 들려? 미영이 민준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민준이 점심 도시락을 쌌습니다. 미영이 출근하기 전에 현관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미영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홈캠이요. 민준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고요. 미영이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전? 네, 요즘 애들이 집에서 다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에요. 미영은 거실로 들어가 TV 옆 선반에 작은 카메라를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거실 전체를 향했습니다. 미영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조작하자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회사에서도 민준이 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편하시죠?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렌즈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순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출근하고 나자 순자는 홈캠을 의식하며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민준이가 넘어질까봐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카메라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의 무릎이 더 아파왔습니다. 아침부터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더니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순자는 민준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서랍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문 밖으로 거실에 홈캠 빨간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진수와 미영이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저녁 식사를 차려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준이 잘 있었어요? 미영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잘 놀았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낮에 보니까 민준이가 넘어질 뻔했더라고요. 어머니가 바로 잡아주셨지만 좀 더 조심해 주세요. 미영이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았다. 순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옆방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 방을 바라보다가 다시 밥을 떴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쑤셨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홈캠의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고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업무창 옆에 작은 화면 하나가 더 떠 있었습니다. 홈캠 앱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실 바닥에 앉아 민준이를 돌보는 순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민준이에게 과자 봉지를 건넸습니다. 미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즉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 옆에 앉아 과자를 까주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민준이한테 과자 주시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홈캠을 올려다봤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민준이가 배고파한다고 해서 제가 간식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녁 먹기 전에 단 거 먹으면 밥 안 먹어요.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순자가 민준이에게서 과자를 천천히 걷어들였습니다. 민준이는 과자를 빼앗긴 채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요즘 육아가 어떤지 아세요? 알았어. 정말 미안하다.
순자가 홈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과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저녁 먹고 주마. 순자가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걷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홈캠을 의식하며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뭘 하든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물을 줄 때도, 기저귀를 갈 때도, 밥을 먹일 때도 카메라 쪽을 먼저 쳐다봤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바닥에 블록을 잔뜩 쏟아놓고 혼자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차를 만들거나 집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블록을 일정한 높이로 쌓고 그 옆에 또 똑같은 높이로 쌓았습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민준아, 뭐 만드는 거야? 순자가 민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 없이 블록만 쌓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말 좀 해봐. 할머니가 물었잖아. 순자가 민준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수와 미영이 퇴근했습니다. 미영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가 블록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미영이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긴 채로도 블록 쪽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오늘 뭐 했어?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안 들려?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응. 민준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답답함이 스쳤습니다. 겨우 한마디네. 미영이 민준이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미영이 민준이의 숟가락을 잡아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씹다가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낮에 민준이가 말했어요? 미영이 순자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쎄, 별로 안 했네. 별로가 아니라 몇 마디 했냐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두세 마디 정도. 두세 마디요? 7살 애가 하루 종일 두세 마디밖에 안 했어요? 미영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어머니가 애랑 대화를 안 해주시니까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나는 말 걸었는데 민준이가 대답을 안 해서. 요즘 애들은 그냥 말 걸면 안 돼요.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고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방식을 잘 몰라서.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에휴, 답답해. 미영이 민준이를 안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좀 참아요. 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미영이가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민준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진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거실에 홈캠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더 아파졌습니다. 아침부터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서 관절이 부어올랐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서랍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다시 누웠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옆방에서 민준이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준이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덮어주고 민준이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괜찮지? 순자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민준이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홈캠의 빨간 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동 발달 센터라는 간판이 붙은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시죠? 들어오세요. 의사가 책상 뒤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민준이를 데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편입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늦은 건가요? 평균보다 약 1년 반 정도 늦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의사가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 검사 결과인데 민준이가 또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100명 중 1명 정도만 이 정도 점수를 받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영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특정 영역에 강한 집중력을 보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린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귀에는 한 단어만 들렸습니다. 발달 지연. 그럼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별한 치료보다는 아이의 관심사를 존중해주면서 천천히 다른 영역도 자극해주시면 됩니다. 블록 같은 걸 좋아한다고 하셨죠? 그걸 활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 정상이냐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상입니다. 다만 발달 속도가 아이마다 다른 거예요. 미영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집어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발달 지연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민준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민준이의 손을 놓고 현관에 신발을 벗어던졌습니다. 어서 오너라. 병원은 어땠니? 순자가 청소기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발달 지연이래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우리 민준이가 발달 지연이래요. 언어도 늦고 사회성도 늦대요. 미영이 서류를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사가 뭐래? 어머니가 애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하루 종일 애랑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이고 재우고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민준이랑 말도 걸고. 최선이요? 어머니 최선이 이 꼴이에요? 미영이 민준이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는 현관에 그대로 서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의사가 뭐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우리 애가 발달 지연인데 어떻게 진정해요? 미영이 거실을 오가며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분명 뭔가 방법을 얘기했을 거야. 방법은 무슨, 어머니가 애를 망쳐놨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미영이 순자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민준이가 애들한테 놀림받으면 어떡하라고요? 학교 가서 친구도 못 사귀면 어쩌고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어요.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 순자의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미영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미영이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집어넣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민준이는 내가 돌봐야 해. 어머니가 돌봐서 이 꼴 됐잖아요. 이제 제가 직접 키울 거예요. 미영이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영아, 제발 나가달라고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벽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수가 현관에 선 채 물었습니다. 미영이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어머니 좀 데려가요. 민준이가 발달 지연 판정 받았어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작게 불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아요. 한동안 좀 떨어져 계세요. 진수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은 민준이가 중요하잖아요. 진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순자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거실 구석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만 할머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옆에 놓고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 집에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순자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우시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더 묻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비닐봉지를 뒤적였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다가 우연히 주워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펼쳤습니다. 아파트 거실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TV, 창문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가 그림을 그릴 때 혼자 바닥에 엎드려 연필을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실례지만 그 그림 좀 봐도 될까요?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주가 그렸어요. 남자는 그림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몇 살짜리가 그렸어요? 7살이요. 7살이 이걸 그렸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한 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이 아이는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비율도 정확하고 원근감도 살아있어요. 남자가 그림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남자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시길래 그런 걸 아세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30년 동안 아동심리 상담을 했어요. 은퇴하고 지금은 이렇게 공원에서 아이들이나 보면서 지내죠. 남자가 그림을 순자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가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남자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다시 앉았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세상을 봐요.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대신 공간과 형태로 이해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민준이가 발달이 늦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른 영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이 아이한테는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 언어를 이해하고 키워주면 이 아이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남자가 순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키워줘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더 주세요. 블록, 퍼즐, 그림 뭐든지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쫓겨났어요. 민준이를 못 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참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이 아이를 꼭 도와주세요. 이 아이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강민 아동심리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강민은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공원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명함과 그림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그림 속에 떠올랐습니다. 블록을 쌓으며 혼자 집중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친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순자. 어머, 순자야. 무슨 일이야? 미안한데 며칠만 좀 재워줄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하자면 길어.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주소 알지? 응, 고마워. 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다시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그림이 만져졌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꺼내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민준이가 그린 선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테이블 다리, 소파 쿠션, 창문 손잡이까지 빠짐없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특별한 아이구나.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순자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멀어졌습니다. 이강민이 앉아있던 벤치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림을 만졌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 떠올랐습니다. 블록을 쌌던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강민 아동심리상담소.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꼭 다시 볼 거야, 민준아.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명함을 지갑 안에 넣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퇴근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앞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나던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찾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 민준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미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응. 진수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왔다. 진수가 민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진수가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 품에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 거야? 진수가 미영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연락도 안 했는걸. 그래도 한 번쯤은. 당신이 궁금하면 당신이 연락해. 미영이 반찬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진수는 민준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디가?
미영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민준이 데리고 바람 좀 쐬러 갈게. 지금? 응, 애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아서. 진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찍 들어와. 진수는 민준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민준이를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30분쯤 달렸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친구 집 앞이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기다려. 진수가 차에서 내려 친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 순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이는 차에 있어요. 미영이 몰래 데리고 왔어요. 진수가 차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순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는 안전벨트를 풀고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순자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진수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강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들어오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민입니다. 아, 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진수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강민이 악수를 받으며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민준이로구나. 이강민이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고개를 들어 이강민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볼래? 이강민이 바닥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내려와 이강민에게 갔습니다. 이강민은 가방에서 입체 퍼즐을 꺼냈습니다. 복잡한 모양의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거 맞춰볼 수 있겠어? 이강민이 퍼즐을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퍼즐을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진수와 순자는 소파에 앉아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조각들이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육면체 모양의 건물이었습니다. 대단한데. 진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발달 지연은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한 가지에 집중하느라 다른 게 늦어진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이강민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수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더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격려해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이강민이 가방에서 건축 모형 키트를 꺼냈습니다. 이런 걸로 연습하면 좋아요. 복잡한 구조를 만들면서 집중력도 키우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민준이는 건축 모형 키트를 받아들고 바로 뜯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부품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말마다 민준이 데리고 올게요. 미영이 몰래요.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날부터 진수는 주말마다 민준이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미영에게는 특별활동 수업을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순자와 이강민은 민준이에게 여러 가지 퍼즐과 모형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걸 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강민이 순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공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검사요? 네, 민준이의 재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거예요. 순자는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강민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민준이가 공간 지각 능력 상위 0.1%래요. 이강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영재구나. 순자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미영이한테 말해야겠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왜요? 미영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순자가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새로운 건축 모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부품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친구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주니 손목이 저렸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친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순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오늘 민준이 보러 가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진수가 데리고 온대. 순자가 거실로 나가며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자꾸 이상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운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민준이 걱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진수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순자는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준아. 순자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순자가 민준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강민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이거 해볼까? 이강민이 새로운 건축 모형 키트를 꺼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내려와 모형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더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순자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진수가 민준이를 데리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가야 돼. 진수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민준아. 다음 주에 또 보자. 순자가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진수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간 뒤
순자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이강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예요. 순자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친구 집 근처 마트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친구 집에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마트 바닥을 걸레로 닦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할머니, 힘들면 좀 쉬세요. 마트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가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닥이 기울었습니다. 할머니, 사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깼어?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마트에서 쓰러졌잖아. 민준이는? 진수한테 연락했어. 곧 올 거야.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진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이래요. 더 무리하면 위험하대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원해야 돼요, 어머니. 돈이 어디 있니?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진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잠깐 나와봐. 진수는 팀장을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장과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부장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대리 알지?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같은 팀이잖아요. 김 대리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 거액이야.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자네가 김 대리 프로젝트 담당이었잖아. 자네 승인으로 돈이 나갔어. 부장이 서류를 진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김 대리가 위조한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대리는 이미 해외로 도망갔어. 이 돈은 누가 책임져? 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는 자네를 고소할 거야. 변호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인사팀 직원이 소장 사본을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자신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여보,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언제 와? 민준이가 자꾸 할머니 찾아.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갈게. 진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진수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서 그래. 진수가 민준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얼굴과 민준이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벌써 2병째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법원 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마시는 거야? 미영이 민준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내버려둬. 진수가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미영이 진수 앞에 섰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진수가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김대리가 횡령하고 도망갔어. 내 이름으로 서명 위조해서 회사에서 나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해. 얼마나 되는데? 3억? 미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이?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어떻게든 해야지. 진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미영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는데? 뇌경색 초기래. 입원해야 된대. 미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미영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서 병원에 계셔. 나 할머니 보러 갈래. 민준이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영이 민준이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 그냥 안 된다니까. 미영이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 민준아, 나중에 보자. 미영이 민준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를 다시 따랐습니다. 잔을 비우고 또 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고 서류를 뒤적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미영은 회사에 다녀오고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민준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미영이 민준이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빨리 먹으라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 먹을래. 할머니는 없어. 엄마가 해준 거 먹어. 싫어. 민준이가 식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영이 민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엄마 힘든 거 몰라? 밥이나 먹으라고. 아파.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민준이의 팔을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TV 옆 선반을 올려다봤습니다. 홈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태블릿을 떠올렸습니다.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태블릿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홈캠 앱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하던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화면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녹화 목록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쭉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집에서 나가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큰 소리로 할머니를 내쫓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날짜를 찾았습니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 엄마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태블릿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는 태블릿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수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수 앞으로 갔습니다. 태블릿을 아빠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영이 순자의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민준이는 내가 돌봐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봐서 이 꼴 됐잖아요. 미영이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벽 뒤에 숨어 할머니를 쳐다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수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이에게 과자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영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민준이한테 과자 주시는 거예요?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민준이가 배고파 한다고 해서 제가 간식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순자가 홈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영상을 계속 넘겼습니다. 미영이 순자에게 폭언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순자가 홈캠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당신 뭐 보는 거야? 미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영은 태블릿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어?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미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민준이를. 닥쳐.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수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순자가 쫓겨나는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이 현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모습도 봤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방관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옆에 섰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나 지켜줬어. 민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줬어. 진수가 민준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가자.
진수가 민준이를 아는 채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당장. 진수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영도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을 향해 차가 달렸습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창문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곧 볼 거야. 병원 복도를 세 사람이 걸었습니다. 진수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앞서갔습니다. 미영은 뒤를 따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진수는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와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소리치며 침대로 뛰어갔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아. 순자가 민준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민준이. 순자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민준이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한테 폭언할 때도 그냥 지켜만 봤어요. 어머니를 내쫓을 때도 막지 않았어요. 괜찮아. 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비겁하게 외면했어요. 진수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영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순자가 미영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한 걸음씩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홈캠으로 감시하고 폭언하고 내쫓았어요. 미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나는 민준이가 발달이 늦은 게 다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죄책감을 어머니한테 떠넘긴 거였어요. 알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너 힘든 거 알았어. 회사 다니면서 민준이 걱정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니? 순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됐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순자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 괜찮아. 민준이 잘 키우자.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은 순자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침대에 앉아 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안 아파. 우리 민준이가 와줘서 다 나았어. 진수는 일어나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잘렸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료가 횡령하고 도망갔어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회사에서 저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해요. 얼마나 되는데? 3억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는 찾고 있어요. 변호사랑 같이. 진수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위조된 서명이야. 내 거 아니에요.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순자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지키고 민준이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민이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이강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도 왔네. 얘가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이강민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민준이가 영재 판정 받았어요. 진수가 일어나 이강민에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다 민준이 재능이에요. 이강민이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요즘 모형 만드는 거 재미있지? 응.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것도 만들 수 있겠다. 이강민이 가방에서 새로운 건축 모형 키트를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순자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민준이 재능을 키워주는 게 제 보람이에요. 이강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나저나 퇴원은 언제 하세요? 일주일 뒤래요.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괜찮니? 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제대로요. 미영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진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동료 김대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명 위조를 증명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미영은 거실 홈캠을 내렸습니다.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이강민이 준 건축 모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부품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의 횡령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대리의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수의 결백이 증명됐습니다. 순자는 퇴원해서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순자의 방을 깨끗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미영이 순자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순자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가 어머니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건축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멋진 건물 모형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봐. 민준이가 모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는 모형을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 만들었네. 순자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는 서재에서 새로운 회사 입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증명된 결백 덕분에 더 좋은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순자와 미영과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민준이의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민준이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진수는 가족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사랑해. 순자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볼에 뽀뽀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몸으로 손주를 지키며 온갖 모욕을 참아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던 손주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진실을 밝혀냈고 그 진실 앞에서 아들은 자신의 비겁함을 깨달았으며 며느리는 자신의 잔인함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희생과 헌신, 그것을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사랑은 결국 민준이를 통해 빛을 발했고 그 빛이 무너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때론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